대여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홍서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이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 밴드 전체 검색란에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주차장이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그 내용을 갖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어서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같이 경매 분할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 경매 분할과 관련된 형식적 경매를 넣지 않고 타 공유자와 계속적으로 전화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제 드디어 협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일시불로 받고 이 지분을 넘겨주는 이런 그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는지와 관련해서 우리 실전반 제자들이 이렇게 그 진행되는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6개월 과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있고요. 다음 주 11월 12일 수요일에도 상시 개강을 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바로 등록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실전 물건 갖고 어떻게 낙찰을 받아서 또 오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협상과 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나서 엑시트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갖고 깊은 내용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사는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뭐 이런 임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특수 경매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수 경매 중에 특수 경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특수 경매 같군요. 요즘 지식들이 많이 이렇게 그 습득을 하셔가지고 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특수 경매 갖고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송과 협상 기술이 가미되고 또 어떤 물건을 낙찰받아야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떤 이 판결을 받아서 그 이후에 바로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 판결문을 갖고 압박을 통해서 협상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실전반 시간입니다. 다른 분들이 낙찰받아서 또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실전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따로따로 6개월 과정 400만 원이고요.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고 같이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지분경매 또 파생상품 이 책 3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요. 이와 같이 실전반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지분 플러스 법정 지상권의 물건을 갖고 같이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11월 5일 수요일 날 같이 공부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더 깊은 내용을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분 플러스 법정지사권 물건도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여기는 이제 동영상 강의고요. 지금 실전반 강의가 694강까지 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3주 지나면요 12월 초 되면 700강이 이제 넘어갑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온 지분경매이기 때문에 관록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이런 그 내용들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전반을 통해서 더 많은 과정들을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며칠 전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이런 가단이 공유물 분할의 사건
부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원고가 바로 실전반 제자입니다. 피고는 4명이 있는데 밑에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 갖고 어떻게 협상까지 갔는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선고는 9월 9일에 있었고요. 어제가 11월 6일이니까 이 판결 선고 받고 확정되는 데까지 뭐 거의 9월 말 됐으니까 협상 과정이 10월 한 달 동안 그리고 11월 6일 어제 협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판결문에 의해서 압박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협상을 이끌어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여기 보시는 것이 토지입니다. 토지를 이렇게 경매 분할로 판결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토지를 지분 토지를 사면 상대방이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토지는 현물 분할이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물 분할을 그냥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지분 물건을 현물로 사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협상을 이끌기에는 굉장히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각 비율 기재 비율로 분배한다라는 형식적 경매에 의한 경매 분할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소송 비용은 항상 공유물 분할 소송은 각자 부담한다로 나오게 됩니다. 청구 취지는 이제 주문과 같다. 그럼 우리도 청구 취지를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 경매로 청구 취지를 낸 겁니다. 맨 처음에 청구 취지를 토지 같은 경우에 경매 분할로 내게 되면 판사님이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왜 청구 취지를 이렇게 냈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피고의 답변서 이후에 준비 서면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플랜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초사실 이유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항 기재 토지에 이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별도의 분할 금지 약정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보다는 실전반에서 분할 금지 약정에 대한 효과, 분할 금지 약정에 대한 이런 전략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더 깊은 내용을 또 공부할 수 있고요.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초 사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면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는 대금 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분할 후의 사용 가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포함된다라는 이 판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청구 원인의 판단에 1번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대부분 이 판례를 쓰게 되면 판사님은 경매 분할을 주문으로 판결로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이 내용이 완전히 노하우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아주 깊은 내용을 책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다루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와 관련한 이 내용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분 토지를 언제든지 경매 분할로, 현물 분할이 아닌 경매 분할로 이렇게 판결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들 각 토지의 분할, 현물 분할을 원하고 있는데 이 사건 134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 이렇게 가액 감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판사님이 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사건의 토지의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분할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이제 개발 행위인데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분할할래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현물 분할하기 위해서 많은 요건들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1번이 가액 감손에 대한 담보 책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개발 행위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의 최소 분할 면적이 6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 공유지분을 고려할 때 각 공유지분별 분할이 6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이하가 되는 이런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 분할은 안 된다. 오늘 여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토지 분할에 의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의 최소 분할 면적이 60제곱미터로 규정되고 있어서 각 공유지분의 분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금 분할, 형식적 경매로 나가는 대금 분할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금 분할 방법을 원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제 대금 분할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고, 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 변경을 원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을 뿐 대금 분할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 분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에 따른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 보시면은 글로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지만 여기에 엄청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은 이런 책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가져가야 될 노하우 중에 노하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분할 면적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원고가 또 이렇게 경매 분할을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리고 가액 감손의 염려가 있는 어떠한 법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경매 분할로 판결이 나오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경매 분할의 판결을 받기 위한 이런 요소들을 사전에 공부하고 익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배하는 주문으로 판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선고를 받고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외에 여기 보시면 판결 결과입니다. 형식적 경매를 넣어라 이렇게 잠정 결정을 했는데 선고받고 판결 권고가 이제 원고 승인돼 가지고 그 이후에 형식적 경매를 넣는다는 이걸 기화로 또 우리가 압박을 통해 가지고 엑시트하고 나오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아주 깊은 내용들 여기서 물론 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죄송하지만은 오픈돼 가지고는 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붕경매 선수, 지붕경매 고수가 되는 길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실전반에서 더 깊은 내용, 이런 내용들도요 전부 상대방하고 협상하는 과정들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녹음까지 다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낙찰을 받아서 엑시트하는 과정을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또 공부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갖고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6개월 과정, 수요일 날 개강하는 6개월 과정, 또 11월 12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 과정을 하루 청강하고자 하신 분요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 2탄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